아무튼 6월 달은 지금 철석같이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점점점 시장이 뭔가 뭐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뉴 노멀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6월달에 이제 금리를 못 내린 거죠.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와 7월달, 8월달 그때는 또 연준 사람들이 쉬잖아요. 회의가 안 열리고 9월달은 이제 선거가 11월이니까 2달 정도 앞둔 상황인데, 야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또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너무 선거 앞에 두고 너무 바이든 사격이 지원 사격이니까. 그러면 진짜 올해 못 내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 지금 금리가 되게 높은 금리죠. 5%대가 되게 높은 금리인데, 근데 사실 이 금리도 지금 경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도 내릴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고, 고금리를 유지한 거는 굉장히 연준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디레버리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왜냐면 고금리 유지거든요. 왜냐면 현재 고금리가 너무 유지가 되면은 빚을 줄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이 너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만 3, 4년 정도만 이어지잖아요. 5%대 금리가. 그럼 빚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는 빚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기준금리가 5%대, 3%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빚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5%대에서 3%대가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금리가 이자가 낮아진 듯한 그런 착시 현상. 옛날 재료금리 때보다 높아진 거긴 하지만,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돈을 또 이렇게 융통을 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파월 후임도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 건 더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이 이제 애플 주주였으니까 애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부분들 이야기인데, 일단 비전 프로에 대해서 제가 혹평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기 힘들 거고, 또 그만큼의 효용이 있게 되게 쉽지 않을 거고, 뭐 엄청나게 많은 밈들이 있었잖아요.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걷는 거 막, 그러다 다리가 찔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게 무겁다, 여전히 무겁다. 왜냐면 배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로 이렇게 전기줄로 내려가서 허리다가 배터리를 차면 진짜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매스컴들이 정말 신기술이다, 너무 좋다, 진짜 그 가상세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언론 플레이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용비 어천간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비전 프로는 흥행 실패를 해버린 상태고, 이 흥행 실패에 대해서 팀 쿡은 굉장히 욕을 좀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판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많이 못 살 거예요. 왜냐면 500만원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제가 드렸던 게, 전 메타에서 나온 그 퀘스트 2를 이제 썼었는데, 쓰다가 이제 금방 당근으로 팔아버리긴 했지만 큰 손해를 보면서,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근데 이번에 나온 신생 기기잖아요? VR 기기잖아요? 그러면 더 없겠지. 그때 당시에 퀘스트2는 한 3년 정도 된 상태에서 출시가 된 거였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거는 뭐 들여다 봐봤자 뭐 애플 TV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게임도 몇 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전 프로는 실패할 것 같다. 중저가가 나왔을 때, 중저가도 고가가 500만원이면 중저가는 350만원 하겠지. 원래 애플 정책이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원짜리 아이폰보다 비싸게 나오겠죠. 300만원, 350만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겠냐? 안 사지. 왜냐면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품질은 500만원짜리 비전 프로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6, 70만원대 선이면은 괜찮은 걸 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요즘에 이제 가성비 위주의 막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인데, 주머니가 얇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팀쿡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CEO 교체의 필요성이 느껴진 것 같고, 팀쿡 이후로 혁신이란 게 없었어요. 팀쿡 이후로 사실은 아이폰의 디자인도 하나도 안 변했고, 새거 사도 새거 산 느낌도 안 들고,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정도 있었지, 뭔가 막 센세이셔널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팀쿡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구상을 해서 그때부터 런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팀 쿡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유작 같은 그런 느낌이고,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그리고 AI 쪽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중국 시장에서의 그 굉장히 뭐랄까 삼성처럼 이렇게 퇴출될 가능성이 테슬라랑 같이 높다는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 판매량이 33%가 줄었나요? 작년 판매가 33% 줄었나요? 와, 지금 진짜 굉장히 빠르게, 옛날에 2017년도쯤에 삼성이 그 중국에서 퇴출될 당시에 그 당시의 느낌이 좀 나요. 그만큼 빠르게 막 이게 퇴출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너무 비싸고, 사실은 아이폰이요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비싸요. 왜냐면 뭐랄까 사치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명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치세 세게 때리거든요. 근데 200만 원짜리 폰이면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국에서 명품을 안 사고 해외 나가서 명품을 사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하이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기 시작해가지고 해외 면세점도 죽어버렸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유커들한테부터 받았는데 다 망했잖아요. 호텔신라, 롯데 다 망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뭐랄까 큰 손은 중국이었죠. 반도체부터 모든 산업이 다 화학, 중간재,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소비재까지 다 중국이 큰 손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판매에 있어서 볼륨이 다운되고 이익이 줄어들고 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변했다가 지금은 약한 흑자로 돌아섰고, 그래서 환율까지 영향을 받아서 1,300원대의 뉴노멀 이상이 됐고, 근래 들어서 1,3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이거는 박스권에서 상단이긴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일단은 저 단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거로는 4월달 총선 이후에 뭐 태형이라든가 여러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 이제 PF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잡고 있잖아요. 뭔가 시중 은행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든 아니면은 회유를 하든 해가지고 대파 가격도 지금 뭐 이렇게 픽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총선이 지나면은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약간 리스크죠. 코리안 리스크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코리안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만 갑자기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확 올라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오랜만에 드려볼게요. 도요타의 그 툰드라라고 하는 픽업 트럭이 있어요. F150, 포드의 F150 같은 큰 이제 픽업 트럭인데, 이 트럭이 대략 가격이 36,000-7,000불 정도 하거든요. 아주 깡통차가.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동남아 아니죠. 여기는 남미죠, 남미, 중남미 다니다 보면은 중국의 포톤이라고 하는 FOTON이라고 하는 포톤이라는 그 트럭이 가끔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을 이제 알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중남미 다니다 보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차량들. 우리가 알고는 독일 3사라든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뭐 미국에 있는 G3, 뭐 이런 일본에 있는 여러 메이커들, 이런 거 빼고는 처음 보는 차들은 대부분 그 중국 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포톤도 저도 처음 봤는데 보니까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딱 보니까 가격이 26,000불이에요. 아까 제가 도요타 툰드라 깡통 36,00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6,000-7,000불. 근데 얘가 이제 26,000불이니까 대략 도요타 툰드라는 5천만 원 정도 하고 얘는 35,0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30%가 차이가 나는 거죠. 30% 저렴하게. 물론 이제 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은 못 따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픽업 트럭을 있어야 되는 사람들. 또 여기는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농업국가적인 측면도 크고, 또 땅도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소득 수준이 10,000불이 넘어가는 나라들이 남미에 별로 없어요. 칠레라든가 그 브라질 빼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5천만 원짜리 차면 우리나라도 고가인데 그 3,500만 원짜리면 그래도 이제 비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이 중남미에서 이제 조금씩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국에서는 중국의 전기차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볼륨으로 칠 때는 중국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은 10% 뭐 그 정도 거예요. 판매라고 볼 때는. 근데
중국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길가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 차들이 거의 안 팔리니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버스 외에는 잘 안 팔리잖아요. 해외 나와 있어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해외가 더 트렌드예요, 한국보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뭐 세계적 테스트베드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옛날엔, 근데 지금은 테스트베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약간 일본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트렌드 세팅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랑 중국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기술들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를 찍고 있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중국산이고 되게 넣을 때마다 참 경이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내연기관 차량들이 쫙 깔리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샤오미 전기차 SU7이 나왔잖아요.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7시리즈 어떻게 보면 고가 라인.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S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라인부터 땅 하고 보여주고 브랜드 이미지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S5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S3도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이밍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디자인을 보면은 너무 이쁘죠. 거의 포르쉐 타이칸을 카피를 많이 한 느낌이 들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전기차들의 디자인은 왜 이렇게 최악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 나오자마자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디자인,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약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 화가 안 파니까 뻔하다. 나중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차가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택시로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아이오닉 6는 금방 단종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해외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한국을 떠난 지 4년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아이오닉 6를 해외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저는 BMW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의 첫 번째 외제차도 BMW였거든요. 근데 BMW 디자인이 산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코가 이렇게 커지면서 스포티해진 게 아니라 무슨 그 롤스로이스처럼 막 되게 거대하게 가는데, 약간 느낌이,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랑은 전혀 안 맞게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차 디자인을 한 한국인 디자이너가 기아차인가 현대차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약간 그 현대차가 그런 게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그 잘 나가는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들을 빨리 카피해가지고 약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지난 2000년대 2007년 8년 그때부터 한 2016, 17년도 18년도까지 그렇게 쭉 왔던 게 있었는데, 지금 디자인들은 제네시스 빼고는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산타페였나, 산타페 그 뒤에 각진 디자인 있잖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거의 루디우스급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악인데, 어설프게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카피를 이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전에 하던 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BMW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를 좋아해서 대충 차 디자인을 보면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대충 맞추는 편인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는 독특하고 이쁜 건 있어요. 이쁘고 귀여운 건 있는데, 그거가 너무 독창적이고 이래서 그 차가 안 팔려요, 해외에서. 저도 딱 2번인가 봤어요, 2번. 미국에서 딱 2번 봤는데, 미국 그 진짜 그 드러나는 데서 딱 2번 봤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